코로나 백신 맞고 며칠 뒤에 쓰러졌다더라. 누구는 심장마비가 왔다더라. 누구는 지독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더라.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마치 음모론처럼 퍼져나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2026년 3월 2일 SBS에서 단독 보도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 백신 심근경색 사망과 밀접 첫 인정. 나라가 시킨 대로 했더니 돌연 구토 후 숨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던 때로부터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코로나 백신과 심근경색 사망과의 밀접성이 처음으로 인정이 된 것인데요.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후에 그동안 없었던 몸의 증상이 생긴 경우가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에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관련하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거나 음모론이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혹시 백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거 맞아도 될까? 남편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인지라 우선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이 공무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열흘이 지났을 때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춰버리고 말았는데요.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급성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이 심장의 근육이 죽는 병인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 공무원의 아내는 당연히 심근경색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던 남편이 백신을 맞고 불과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상을 거부한 거죠. 심지어 순직 인정도 안 됐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백신을 맞고 일만 하다가 쓰러졌는데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요. 2년이 넘는 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왜 특별한지 아시겠나요?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공식 인정된 것은 단 4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리고 길랭발의 증후군. 이 4가지만 백신과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급성 심근경색까지 인과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심근경색과 백신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열흘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건 시간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인 거죠. 둘째,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지혈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빌리자면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생긴 것인지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한지 판단할 수가 없으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일반 국민이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25년 4월 국회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이 있다는 것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국가가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이 맞게 했으면서 이후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맞으라고 해서 맞은 경우들이 많죠. 그때 당시 접종하지 않으면 출근은 물론이고 외부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맞았던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작용이 생기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작년에 생겨났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100%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째,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것. 둘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셋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백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쉽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100%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더 크게 넓혀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분들도 다시 기회가 생겨난 건데요.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거부 결정을 받으셨던 분들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백신 때문이라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질환인데요. 첫째,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합니다. 가슴 통증, 두근거림, 숨이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둘째, 심낭염,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 가슴 통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셋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혈전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나타났습니다. 넷째, 길랭발의 증후군,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의 신경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옵니다. 다섯째, 아나필락시스, 접종 직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흡곤란, 혈압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관련성 의심 질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과성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백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질환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의료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 이상 자궁출혈,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검 후에 사인이 불분명하면 위로금 1천만 원이 지급되고 접종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시간 근접 사망 위로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원 판결로 급성 심근경색도 처음으로 인과성이 인정이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건데요.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아직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아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가 총 2,463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고작 27건, 약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00명이 넘는 분들의 가족은 대부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신청 자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등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생겼다면 2026년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보상 신청 시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피해보상 청구서,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장애 보상 신청 시에는 여기에 장애 진단서가 추가됩니다. 사망 보상 신청 시에는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단계 시도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3단계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4단계 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대 6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보건소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합니다. 보상 금액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이 인정되면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0년치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을 기준으로 대략 4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장제비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보상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보상되고 입원한 경우 하루 5만 원의 간병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열흘 만에 사망한 남편의 아내가 2년 넘게 싸워서 법원의 첫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이 판결은 2,400명이 넘는 백신 사망 신고자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이러한 판결이 새롭게 났다는 사실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